반갑습니다. 건축비 직불제와 건축 원가의 완벽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공하는 주식회사 나무집사랑 대표 목수 강산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실내 공기 대류 현상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할까? 좀 응용편이요. 그리고 오픈 거실에 있어서 천정에서의 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실내의 난방 방식은 그 우리나라 전통의 온돌 난방, 이게 바닥 난방 방식이 있고 그 난방 기기를 활용한 그 서양식 그 대류 난방, 실내 공기를 덮여서 이 순환시켜서 그 난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닥 난방에서 위로 올라간 공기는 상부에 머물게 되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인위적으로 상부의 정체된 공기층을 흐트려 주거나 선풍기 또는 환풍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가 있는 부분은 상부의 더워진 공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계속 작동되기 되므로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방 배관을 할 때 엑셀 깔면서 난방 코일을 보통 이제 편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까는 경우가 많은데 어, 난방 효율을 생각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먼저 덮여질 수 있도록 원형 코일로 까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닥 난방에서 바닥이 균일하게 이렇게 덮여지게 되면은 이 덮여진 공기가 균등하게 위로 올라가면은 뭐 상부에서 공기가 정체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덮여지는 공기가 가운데 층에서부터 좀 따뜻한 게 먼저 올라간다면 자연 순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내 높이가 3m 이상 되는 그 경우에는 공기 순환 방식이 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공기를 흐트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위에 상부의 공기까지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요럴 때 지붕이 천장이 평면인 경우엔 아래에서 덮여진 공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상부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환풍기 등을 통한 강제 순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천정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실링팬을 통해서 대류를 발생시켜 주든지 아니면 내부 벽체 스터드 사이에 환기 장치를 이용하든지 등등의 공기 순환 방법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픈 거실에서 천정이 평면이 아닌 박공일 경우에 경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가 자연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덮여진 공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틀려지거든요. 가운데는 직선거리니까 빨리 올라가고 벽체를 타고 이 올라가는 공기는 좀 늦습니다. 이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올라가는 공기가 벽체를 타고 늦게 올라오는 공기를 지붕 꼭대기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재미있게 일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지붕의 경우에서도 이 아래쪽에서 덮여진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 길이가 달라서
길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왼쪽 그림 보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공기가 상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거리가 짧고 왼쪽에서 올라가는 공기는 거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공기가 먼저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공기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강제 순환 방식인데 요즘 주택은 굉장히 완벽하게 기밀 시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24시간 열 손실 없이 강제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열 회수 교환 장치 또는 전열 교환기라고도 합니다.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에어 서큘레이터 등 또 선풍기 같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에 사진에 보면은 낮은 온도와 상부에는 아무래도 이 온도가 높겠죠. 덮여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 깔아지고요. 그런 거를 사람이 생활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계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좀 잘못된 표현이 뭐가 있냐면 강제 순환시켜주면 물론 빨라지긴 하는데 이런 에어 서큘레이터가 없어도 순환이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경사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공기가 왼쪽에서 올라가는 공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강제 기기 장치 없이 자연 순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순환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그렇지. 그런데 사람도 생활하지 않고 이런 강제 순환 장치도 없고 더군다나 평지붕이다. 지붕이.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난방도 하지 않고 그냥 정체돼 있다. 공기가. 그럴 경우에는 공기가 정체된 공기는 서서히 썩어갑니다. 그러면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빨리 썩는다. 빨리 상한다. 요 사람이 없을 때도 서서히 순환시켜 줄 수 있으면은 집이 오래 갑니다. 특히 주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전열 교환기라든지 이런 강제 순환 장치를 주기적으로 돌려줘서 집의 공기를 순환시켜 줘야지 가끔씩 주말에 가더라도 집에 그 상쾌한 실내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번 장에서는 실내 공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박공 지붕 속에서의 공기 흐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공기 대류 현상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